지금부터는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국장께서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무공해차 보급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도 계시고 차관님도 계시고 또 제 미세먼지 특위 또 문길주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평생 이렇게 환경 업무를 했지만은 여기 우리 환경 분야 원로 또 그 지도자급 되시는 최상위 전문가분들이 포진된 와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허 교수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린 모빌리티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성을 하면서 저는 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무공해차랄지 보급이랄지 정책들 이런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스코프가 좀 좁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회장님이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부담을 덜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무공해차, 또 국내외 돌아가는 동향,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무공해차라고 하면 제로 에미션 비클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 수소차,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제1종 저공해차라고 법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하고 주행 시에 온실가스가 발생이 안 되는 자동차를 지칭을 합니다. 통상 보시면은 전기차가 간단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배터리 시스템하고 그 모터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전륜, 후륜 해서 일정 부분 또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안전 기준에 보면은 모터에서 일정 부분 소음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무공해차는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 아마 도심에 저희들 환경 대책할 때 과거에 장관님도 계시고 차관님도 계시지만은 과거에 미세먼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수도권 대책, 아마 그때는 주로 PM10 위주 하면서 주로 수송 부분 대책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사람 사는 어떤 이 주변에 차량에 대한 어떤 CNG 버스랄지 전체적인 어떤 차량 전환, 또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연료의 어떤 고급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수소차랄지 전기차로 무공해차 위주의 어떤 보급 정책으로 큰 틀이 바뀌어간다. 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랄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한 13%에서 한 14% 정도 됩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산업이랄지 발전 부분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은, 문제는 수송 부분이 사람이 사는 어떤 주변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건강 위해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 이 부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고용이랄지 이 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게 저희들 내년 대기국 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게 한 4조 원이 좀 넘습니다. 4조 원 중에 무공해차 전환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8천억 정도가 전통적인 어떤 대기 배출이랄지 오염원을 저감하는데 지원하는 어떤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배출량이 한 넘버 3 정도 되지만은 들어가는 어떤 예산 수요가 굉장히 큰 건 산업적인 어떤 요인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투입이랄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부분에서 그간의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상당히 좀 많이 해왔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좀 넘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8만 대, 전기차가 한 35만 대, 수소차가 한 2만 7천 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신규 차량의 한 10% 정도, 차량 신차의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에서 한 1.3대까지 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 정권 끝날 때쯤이나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로 가속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의 전기차는 뭐 가장 압도적으로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물론 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랄지 저희들 또 보조금 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문제점이랄지 언론에서 노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단연코 중국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 수준이 가장 높고요. 저희들이 전 세계 한 7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소차는 저희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좀 1위인데 아직 좀 가야 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현안이랄지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저희들이 무공해차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의 가장 최상위 계획은 NDC입니다. 기본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제 하에 모든 정책의 어떤 출발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계획은 2030 NDC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한 2018년에 한 7억 2천 8천만 톤 정도, 7억 2천만 톤 정도가 정점을 찍고 이 부분을 2030까지 한 40% 정도를 좀 감축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수송 부분은 9,800만 톤에서 한 6,100만 톤, 퍼센트로 한 38% 정도 포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송 부분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수요 관리랄지 바이오 디젤, 뭐 해운 항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 부분입니다. 그게 2030까지 현재 계획은 450만 대 보급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저게 보급이 되면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 3천만 톤, 수송 부분에서 한 3천만 톤 정도가 달성이 될 거다. 나머지 780만 톤 정도는 수요 관리랄지 해운 항공이랄지 행태 개선 이런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내용인데 해서 전체적으로 2030년에 약 한 450만 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기차가 362만 대, 수소차가 88만 대. 근데 이 계획이 2021년도 그때 NDC가 상향이 되면서 확정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수소차의 어떤 비율을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 지금 수소가 가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가 좀 더디고요. 전기는 생각보다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 NDC 2030 타겟은 있습니다만은 연도별로 그 이행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2030에 대한 전체 전기차, 수소차의 어떤 보급 목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되 전기차의 어떤 포션을 좀 늘리고 수소차는 주로 상용차, 대형 버스랄지 이 트럭, 그다음에 청소차
물론 일부 승용이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승용의 어떤 포션을 좀 줄이고 상용 위주로 가는 전략을 새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도별로 세부 이행 경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다릅니다.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친환경차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커브를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어떤 이행 공로를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전환 과정이 큰 흐름이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대전제 명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장 빨리 지금 준비를 하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전부터 2035년부터 내연차를 판매를 안 하겠다, 금지를 하겠다. 유럽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래서 P4 55 탄소 중립 관련해서 55%까지 감축하자는 내용 중에 3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어나운스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금년 8월에 2030년까지 우리로 말하면 3.5톤 이하 신규 경량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년까지 절반을 무공해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캘리포니아하고 17개 주정부에서 현재 35년에 내연차 판매를 금지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속도가 결국은 자동차 부분은 미국하고 이유인데 미국의 어떤 이 주도 파워력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큰 행태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이고요. 글로벌 제작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대기아에서도 유럽 시장에서는 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회사 차원에서 어나운스를 했고요. 2040년까지는 아예 내연기관차 전체 판매 중단을 하겠다. 그 다음에 볼보 같은 경우는 2040년에 디젤 트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중단을 하고 전동화로 전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구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8월 16일 날 의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내에서 대응이 충분했느냐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법은 통과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선대응을 해서 이렇게 국내차가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지금 통상이랄지 외교 라인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여건은 어렵습니다만은 요건은 뭐 내용은 일단은 전기차는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고 이 조건 하에 광물이랄지 배터리 부품을 미국하고 FTA 협정국 또 북미 3국 여기에서 생산하는 광물하고 배터리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 3,750불, 3,750불, 7,500불에 대해서 세액공제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차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차종이 한정도 없고요. 아마 북미 한 22개 차종이 지금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FTA 협정을 맺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하고 FTA 협정국이 주로 캐나다, 멕시코, 남미 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몇 개국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 통상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WTO의 어떤 규정이랄지 FTA 이 규정에 보면은 상호 존중 또그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보조금 정책을 가는데 현재 지금 22년 금년 상반기까지 이 보면은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한 5천억 정도 중에 국내 같은 경우는 한 87.5%까지 국내 차량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1, 2년 전에는 그 미국의 테슬라 차량이 꽤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2년 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량이 한 전체 보조금의 한 18.8% 정도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대기아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아이오닉 5랄지 K 그 EV6 이런 차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그 선호도가 높았고 또 보조금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고가 차량이 주로 테슬라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8,500만 원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를 하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50%만 지원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뭐 이렇게 우리 또 서울경제 우리 선임 기자님도 있습니다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어떤 현실을 고려하면서 보조금 체계 개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차량이랄지 이런 부분도 현재 국내 들어온 차종이 한 50종 이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국내하고 또 외국의 어떤 현실이 다르고 그래서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을 하면서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거는 미국은 지금 뭐 테슬라 이게 해가지고 한참 뭐 이렇게 1,000억 이상씩 보조금을 받아가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 한 166억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금년 내 전체를 다 해도 한 300억이 보조금이 그쪽으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7.2% 정도 이 포션이 좀 늘어나는데 그 중국산 전기버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저희들 시장보다 한 40배 이상 크고 그간에 또 이렇게 전기차에 올인한 정책의 어떤 효과 측면도 있고 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가격 성능 측면에서 국내 전기버스하고 이렇게 뒤지지 않는 가격은 싸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버스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일반 승용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 개념이지만은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공공성이 저희들 또 준공연제를 거의 하고 이렇게 거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체계를 내년에 어떻게 이걸 가져갈지 지금 현재 관련 영역도 좀 하고 있고 또 산업부랄지 관계부처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 대책을 마련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크게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이 전환 관련해서는 첫째 이제 보조금하고 세제 혜택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창기에 친환경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일반 내연차에 비해서 바로 경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초기 R&D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얼리버디 개념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양산 체계, 경쟁할 수 있는 체계까지 끌어올리는 그게 보조금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이제 보조금은 좀 끊어가고 세금 감면 혜택으로 좀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정책을 필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보급 기반 확대 관련해서 무공해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뭐 평균 온실가스 연비 제도랄지 그다음에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 판매 제도 또 민간 부분 공공 부분의 의무 판매제 공공 부분이랄지 민간에 큰 수요가 많은데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같이 수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는 새로운 어떤 충전 인프라망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부 주도로 끌고 왔습니다만은 최근 1, 2년 전부터 민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의 중소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랄지 퀄리티랄지 안전성이랄지 사후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되고 앞으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GS랄지 현대랄지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 충전 인프라망에 들어오는 어떤 경우가 상당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측면에서 2, 3년 내에 전체적인 시장 질서가 재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간에 한 10년 동안 인프라망을 전부 다 깔아왔습니다만 가장 환경부 소유가 많습니다. 지금 충전망이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그 작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이제 지원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전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전환하는 그래서 충전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아까 보조금 정책 개편 관련해서 23년 보조금 지침을 지금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쯤 전반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매년 하면서 뭐 신규 차종에 출시해서 연계 보조금 신설이랄지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정액 지원 형태로 일정 부분 했는데 중국산이랄지 외국산의 경쟁 이런 측면에서 성능 요건에 맞추어서 좀 차등 지원하고 또 고가 차량의 어떤 보조금은 좀 이렇게 제한 조치를 좀 하거나 또 일정 부분의 보급 목표제 주로 이제 친환경차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어떤 제작사의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주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정부가 뭐 이렇게 조 단위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만은 정작 이제 자동차 제작사의 일정 부분 이런 어떤 무공해차 보급을 좀 목표로 하는 결국은 그게 이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25년까지 이 주로 이제 기존의 가스차랄지 휘발유차에 뭐 2종, 3종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덜어내고 순수한 전기나 수소 이런 차종 위주로 보급 목표제를 개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재편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이랄지 민간 부분 이것도 의무 구매제 이제 주로 이제 공공 부분은 국가기관이랄지 지자재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리스를 하고 임차를 할 때 이거는 앞으로는 전부 다 이게 무공해차 전기나 수소차로 구매를 하도록 100%다 구매를 하도록 다만 이제 특수 차량들이 있습니다. 뭐 제설차랄지 이 대체 전기나 수소차 대체 차량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100%로 지금 시행기축 입법 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부분도 환신차법에 보면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장들이 꽤 있습니다. 뭐 렌트 회사랄지 큰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목표를 줘서 이렇게 차량이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
좀 더 민간 부분에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이 환경부에서 국내 여러 가지 어떤 렌트랄지 운수사 큰데 한 318개하고 MOU를 해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100% 전환하는 이런 어떤 사업도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논의는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이게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지 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기랄지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도 현재 계획 대비 이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의 어떤 규모를 충전 쪽에 포션을 좀 많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차의 충전기도 현재까지는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편성하는 체계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90%를 민간 보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민간으로 전환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새로 구축이 된 거는 정부가 민간 경상 보조로 돈을 지원해주고 민간이 전부 다 그걸 받아서 이렇게 구축을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다만 이제 정부는 사각지대 내지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이런 위주로 좀 관리 체계를 가져가는 그런 체계로 진행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 여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 배치랄지 또 서비스 확대 또 신기술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나가고요. 또 아까 민간의 어떤 여러 가지 참여랄지 이런 부분에 결국 또 민간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가격 내지는 서비스 품질 이런 관리가 되는 어떤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 가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됐을 때 저희들 온실가스 2030 이 부분의 어떤 40% 저감 목표 더불어서 미세먼지 이 현재 작년에 한 18 마이크로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저희들 국정과제에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30% 더 이렇게 농도 베이스로 떨구겠다. 그래서 13 마이크로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국정과제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게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허탁 회장님의 기조 발제, 그다음에 박연재 국장님의 그 발제가 있었습니다.